들으시는 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건강을 위해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바로 물을 하루에 2리터 먹어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틀린 말입니다. 역으로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먹는다면 몸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지인, 가족, 친구에게도 영상을 소개해주세요. 모두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은 우리 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물을 건강하고 현명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섭취에 관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속설 중 하나가 하루에 2리터, 즉 8잔의 물을 매일 섭취해야 건강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70년 전 미국 연구에서 나온 연구를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후 많은 연구가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마신다고 해서 건강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 쉽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모든 우리가 먹는 것에는 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미국에 비해 과일, 채소 섭취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식품을 통하여 섭취하는 수분량이 1리터 이상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하루 필요로 하는 수분 섭취량은 하루 2.5리터 정도인데 이를 꼭 물로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물을 따로 2리터 마신다면 우리의 몸은 한계치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말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국 그릇에 그릇 이상의 국을 담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국 그릇은 넘쳐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평소 식습관에 따라 하루 섭취해야 하는 물의 양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체중과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딱 몇 잔을 마셔야 한다고 적용하기보다는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물 섭취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도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청소년기부터 74세까지는 하루 900ml 이상, 여성의 경우 600에서 800ml 정도 섭취해야 충분한 물 섭취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질환을 동반한 환자의 경우엔 오히려 물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경화, 신부전증과 같은 질환에선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복수, 폐부종, 전신부종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주치의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을 한꺼번에 먹는 것입니다. 물만 2리터를 먹는 것도 잘못된 지식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2리터를 한 번에 마신다거나 혹은 1리터씩 두 번에 걸쳐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한꺼번에 먹어버리게 된다면 몸에 심각한 무리가 올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은 몸속에 들어와 2시간 정도 지난 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게 되면 콩팥 기능에 무리가 가고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중 낮은 나트륨 농도는 두통, 구역질, 현기증, 근육경련뿐 아니라 뇌장애를 일으켜 의식장애나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이므로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한 잔씩 나누어 먹는 게 더 좋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신장의 수분 재흡수율이 떨어지며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매시간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심각한 오류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을 섭취할 때 이것이 들어간 물을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첨가물이 들어간 물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82%가 음료수를 마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 대신 당 함량이 높은 주스나 탄산음료, 커피, 차 등을 마시게 되면 오히려 소변을 통한 배설이 증가하여 탈수가 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탄산수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료수에 비하여 탄산수는 추가 칼로리가 없고 이뇨작용이 없어 최근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물 대신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탄산수도 건강에 꼭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탄산수는 대부분 이산화탄소 함유로 인해 pH 5.5 이하의 산성입니다.
이러한 산성은 치아 보호막인 에나멜을 침식시킬 수 있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같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탄산수를 드신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체중 감량에 대해선 상반된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데 칼로리가 0인데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체중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고 오히려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을 증가시켜 체중 증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또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분 섭취는 순수한 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수기 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지인, 가족, 친구에게도 영상을 소개해주세요. 모두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순수한 물도 해양심층수, 광천수, 이온수, 정수기 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로 먹는 물은 정수기 살균 필터를 거친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미네랄까지 걸러져 영양가 없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으나 신체 대사에 필수적이므로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굳이 음식 혹은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물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심층수나 광천수, 이온수와 같이 자연에서 얻는 물의 경우엔 나트륨, 칼슘,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물을 2리터씩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겁을 먹고 물을 적게 드시면 그것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물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게 되어 물을 보충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층에서는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물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몸에서는 물이 부족하지만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 섭취 부족이 신장 결석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0ml 미만의 수분을 섭취한 그룹이 2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를 한 그룹에 비해 콩팥 결석이 많았습니다. 물 섭취가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면 소변 속에 있는 칼슘 요산 등이 뭉쳐져서 결석이 잘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몸에서 물이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 몸의 수분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에 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몸의 수분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증상 첫 번째, 자꾸 배가 고프고 간식이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배가 고프고 간식 생각이 간절하다면 물을 너무 적게 마신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탈수가 오면 체내 수분을 잡아둘 수 있는 짠 음식이나 녹말이 많은 음식을 더 먹으라며 허기짐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꾸만 간식에 손이 간다면 먼저 물을 마셔보세요.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해질이 포함된 이온 음료,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등을 먹는 것도 수분 섭취에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 물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고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니 꼭 물을 드셔보세요.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증상 두 번째, 지끈지끈한 머리 통증입니다. 탈수는 두통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프다면, 특히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날 갑작스레 두통이 찾아왔다면 먼저 물을 마셔보세요. 두통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면 탈수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 종일 꾸준히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갈증이 느껴진다면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여기고 바로 컵을 들고 물을 마시세요.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증상 세 번째, 묵직한 배의 느낌 그리고 변비입니다. 수분은 신체 관절과 조직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며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변의 배설 속도가 느려지고 제대로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줄고 대변이 딱딱해져 배출이 쉽지 않고 심지어 치질까지 생길 수 있으니 물을 꼭 드셔야 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증상 네 번째. 힘이 없고 자꾸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한 느낌이 듭니다. 무더운 여름 자꾸만 힘이 빠지고 피곤하다면 다른 음료보다는 물을 마셔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물을 마시면 커피나 탄산음료 등을 마시는 것보다 카페인이나 설탕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반대로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는 수분 보충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뇨 작용으로 인해 역으로 배뇨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오히려 물이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증상 네 번째. 갑자기 늘어난 심박수입니다. 매일 운동을 할 때, 심지어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거나 TV를 볼 때 평소보다 심장이 빨리 뛴다면 이 역시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심장은 더욱 열심히 펌프질을 해 온몸에 혈액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심혈관의 효율적 운동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물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의식적으로 하루 종일 물을 통해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물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처음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먹는 습관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물을 먹는 습관을 만드는 법 첫 번째, 아침에 먹을 물을 밤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기 전에 미리 아침에 먹을 물을 준비해 놓는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의식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을 먹는 습관을 만드는 법 두 번째, 평소 물병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물병이 근처에 있어야 의식적으로 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의식할 수 있는 물병을 챙기고 다니세요. 큰 물병이 부담스럽다면 작은 물병이라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먹는 습관을 만드는 법 세 번째, 휴대폰 알람 설정하기입니다. 아침에 먹을 물을 준비하는 것은 깜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병도 바쁘게 집에서 나오다 보면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알람을 맞춰두게 된다면 나는 잊더라도 휴대폰이 잊지 않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휴대폰의 알람을 아침 혹은 점심에 한 번씩 맞춰두시고 물을 의식적으로 먹으려고 시도해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하신다면 물을 먹는 습관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건강하게 물을 먹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한 번에 제거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쉽고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흔히 식전 혹은 식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식전 혹은 식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소화를 돕는다는 의견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 소화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식전 혹은 식후에 적당량의 물을 섭취해도 소화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액의 양이 많이 줄어있는 노년층 중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편이라면 식전 혹은 식후에 물 섭취로 인하여 위액이 묽어져 소화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식전 혹은 식후에 물을 드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으니 직접 물을 드셔보시고 몸에 무엇이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편견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물 온도를 따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찬물,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게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찬물, 뜨거운 물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찬물을 갑자기 마시면 위장의 온도가 내려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몸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위장기관의 피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운동 직후에 찬물을 마시면 뜨거운 몸을 식힐 수 있고 빠르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렸거나 환절기 시기에는 따뜻한 물이 오히려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물의 온도를 조절해 마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을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물 마시는 법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건강하게 물 마시는 법 첫째,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여러 번 나눠 마시세요. 절대로 한 번에 1리터 혹은 2리터씩 드시지 마세요. 몸이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건강하게 물 마시는 법 둘째,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에 5잔은 마시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에 물이 부족한 상태라도 갈증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날씨가 갈수록 무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식은 물 마시기는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고 물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마시세요. 건강하게 물 마시는 법 셋째, 음료수 대신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수분을 섭취하세요. 순수한 물 그 자체를 마시는 것은 우리 몸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커피, 콜라, 차 등을 통해서 물을 섭취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몸에 좋은 것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건강하게 물 마시는 법 넷째, 개인의 나이, 성별, 질환을 고려해 적정량의 물 섭취하세요. 만약 오늘 하루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을 많이 흘린 상황이라면 당연히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또한 오늘 물을 드신 기억이 없다면 의도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날이 너무 더워서 물을 급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물을 급하게 먹다가 사람이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미국의 한 30대 여성이 물 2리터를 급하게 마셨다가 숨졌는데요. 실제로 급격한 갈증을 느끼고 물 500ml 4병을 20분 만에 마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을 급격하게 먹으면 수분 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수분 중독은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해 혈중 수분과 나트륨의 균형이 깨져 체액의 삼투압이 저하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증상으로는 두통과 구토, 근육 경련, 방향 감각 상실 등 증상이 있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발작이나 혼수 상태에 이르거나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분 중독이 의심된다면 망설임 없이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따라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을 절대로 한 번에 그리고 많이 드시지 마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의 내용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평생 건강을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양질의 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